썰푸는 라디오 썰프라. 저희는 재혼한 가정입니다. 저는 올해 12살 된 아들 하나 있고 재혼한 남편은 11살짜리 딸아이 한 명이 있어요. 딸아이가 1살 어리지만 빠른 1월생이라 학년은 아들과 같아요. 그래서 서로 말은 놓기로 했지요. 현재 저희 부부와 딸, 아들 이렇게 4식구가 함께 살고 있어요. 처음 만나서 연애만 할 당시에는 아이들끼리 가끔씩 만나서 영화도 보고 놀이동산도 가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좀 친해지길 바랬어요. 서로 만날 때마다 얘기도 자주 나누고 선물도 주고받을 정도로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큰 문제 없이 재혼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제 욕심만 차리고 재혼을 했나 싶을 정도로 제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어요. 아이들이 사춘기가 와서 그런지 둘 다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서로 욕을 하고 눈만 마주쳐도 싸워대기 일쑤고 둘 다 공부는 뒷전인 상황입니다. 저는 아들이 돌쯤 됐을 때 이혼을 해서 혼자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애비 없는 자식 듣기 싫어서 사실 많이 때려가면서 엄하게 키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의범절도 항상 가르치면서 버릇없이 키우진 않았었어요. 근데 딸아이는 엄마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했고 아빠 혼자서 키우다 보니 너무 오냐 다 받아주면서 자란 아이라 자기밖에 모르는 전형적인 외동딸의 성향입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 예전과 다르게 딸아이가 많이 예민하더군요. 지금은 서로 얼굴만 마주쳐도 앙숙이 돼서 으르렁대며 방문을 콱 닫고 다니고 식사 때도 둘은 나와보지도 않아서 남편과 저 둘이서만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처음엔 딸아이에게 말하는 게 조심스러워서 제 아들 유찬이만 많이 잡았었습니다. 유찬아, 네가 남자니까 여자를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 네가 계속 이렇게 엄마 말 안 듣고 방구석에 처박혀서 안 나오면 엄마는 너무 속상해. 응? 유찬아 라고 달래도 보고 화도 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춘기가 와서 그런지 더욱더 심해지더군요. 그래서 하루는 딸아이 세은이 방에 노크를 하면서 세은아, 엄마가 할 말이 좀 있는데 방에 들어가도 되니? 라고 물어보면 세은이는 아줌마가 왜요? 전 아줌마랑 말 안 해요. 친엄마도 아니면서. 전 아빠랑만 말할 거예요? 라고 방문을 콕 잠궈버리더군요. 그땐 서럽기도 하고 내 딸이 아니어서 그런지 참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하고 신세한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옷을 사도 남녀 공용으로 똑같은 걸 사줬고 아들 몰래 딸아이에게 예쁨 받겠다고 가방과 시계도 비싸고 좋은 걸로 사주기도 했고 아들놈 핸드폰이 너무 오래돼서 신형폰을 사줄 때도 멀쩡한 딸아이 핸드폰도 같이 사주면서 제 딴엔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세은이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더군요. 재혼한 가정의 아이들은 모두 이런가요? 전 너무 속상했습니다. 세은이는 평상시에 방에서 잘 나와보지 않다가 아빠가 퇴근해서 돌아오면 그제서야 자기 방으로 아빠를 불러 몇 분간을 아빠랑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하고 저도 대수롭지 않게 신경을 쓰진 않았는데 갈수록 심해지다 보니 저와 남편도 자주 싸우게 되더군요. 하루는 세은이가 자기 방에 뒀던 5만원짜리 2장이 없어졌다고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그날은 주말이라 저와 신랑 모두 집에 있었어요. 처음엔 아빠를 그렇게 불러대며 돈이 없어졌다고 우리 집에 도둑놈이 있다고 소리소리 지르더군요. 방에서 자고 있던 아들놈도 놀라서 거실로 나와보더라고요. 저는 그럴 일이 있겠냐고 다시 한번 잘 찾아보라고 타일렀지만 세은이는 저더러 아줌마가 훔쳐간 거 아니에요? 제 방에 몰래 들어오신 거 아니냐고요? 라고 따지더라고요. 그 소리에 놀란 저는 세은아, 너 허락 없이는 너 방에 들어간 적이 아줌마는 없어 라고 말해주었지만 딸아이는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 아빠 꼬셔내서 결혼까지 해놓고 아줌마 우리 아빠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라고 제 가슴에 못을 박는 소리를 내뱉더군요.
그러자 같이 듣고 있던 아들 녀석이 세은이에게 야, 너 말 다 했어? 우리 엄마가 뭘 꼬셨다고? 말은 똑바로 해. 니네 아빠가 우리 엄마한테 결혼하자고 쫓아다닌 거잖아. 그리고 네 방에서 돈이 없어진 걸 왜 우리 엄마 탓을 하냐? 우리 엄마가 도둑이야?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갑자기 애들 싸움으로 번지기 시작했고 말릴 새도 없이 정말 입에 거품을 물고 둘 다 서로에게 심한 욕을 해댔습니다. 애 아빠와 저는 너무 놀랐고 일단은 각자 아이들을 단속시키며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전 유찬이에게 왜 그랬냐고, 네가 좀 참아야지. 세은이가 그런다고 너도 똑같이 그러면 어떡하냐고 등허리를 때리며 야단을 쳤지요. 그러자 유찬이는 세은이가 엄마 욕하는데 그럼 가만히 듣고만 있으라고? 엄마 보고 도둑이라잖아 라고 말하더군요. 전 속으로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유찬이에게 엄마는 괜찮아. 세은이가 진심으로 그랬겠니? 화가 나니까 그런 말도 하고 그런 거지.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제 엄마 편도 다 들어주고 이젠 다 컸네. 유찬아, 엄마는 너희들이 정말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 알았지? 라고 토닥토닥 안아주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딸아이 방에 들어가려던 찰나 남편과 딸 세은이가 하는 말을 우연찮게 엿듣게 되었습니다. 아빠, 아까 엄마랑 통화했는데 아빠 왜 엄마 전화 안 받아? 저 여자 때문에 엄마 전화 피하는 거야? 엄마가 아빠랑 같이 우리 여행 가고 싶다고 나한테 물어보라고 그랬어. 라고 말하더군요. 그러자 남편은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전화했었대? 아빤 전화 왔는지 몰랐지. 엄마한테 아빠가 내일 전화한다고 말해. 라더군요. 전 본의 아니게 엿들었지만 남편이 전처와 저 모르게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다는 말에 솔직히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분위기도 안 좋은 상황이라 일단 참고 묻어두기로 했죠.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은 3박 4일 일정으로 회사 출장을 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딸아이도 아빠 없는 집에 혼자 있기 싫다며 외할머니 댁에서 지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들과 저만 집에 남게 되었고 모처럼 아들 녀석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비빔밥을 만들어주며 오랜만에 유찬이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면서 할머니 댁에 들러 세연이를 데리고 같이 집으로 왔고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아들놈도 그렇고 세연이도 그렇고 서로 으르렁대며 눈싸움을 하지도 않고 얌전하게 밥을 잘 먹더군요. 전 속으로 아들놈이 나 모르게 화해를 했나? 아님 철이 들었나? 암튼 걱정과 다르게 맛있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들렀습니다. 주문을 기다리는 동안 세은이는 핸드폰을 꺼내어 아빠와 다정하게 사진을 찍더군요. 그리고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 앨범을 아빠와 함께 보면서 아빠, 이번 제주도 여행 어땠어? 좋았지? 라고 묻더라고요. 당황한 아빠는 뭐 그냥 그랬지 뭐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듣고 있던 저는 세은이에게 세은이 아빠랑 제주도 여행도 갔었나 보구나 라고 말을 꺼냈어요. 그러자 세은이는 아무렇지 않게 이번에 엄마 아빠랑 같이 3박 4일 제주도 다녀온 거잖아요. 모르셨어요? 라고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전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황당했고 뭐라고?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고? 세은이 할머니 댁에 다녀온 거 아니었니? 라고 재차 물어봤죠. 그러자 세은이는 아줌마 모르셨구나. 저 할머니 댁에서 온 거 아닌데. 아빠, 아줌마한테 우리 여행 간다고 말 안 했어? 라고 남편에게 묻더군요. 그제서야 남편은 눈을 깜빡이며 그게 아니고 여보. 애엄마가 하도 연락을 해와서 어쩔 수 없이 다녀온 거야. 오해하지 마, 응? 라며 제게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옆에서 같이 듣고 있던 아들 눈치를 보니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한텐 회사 출장이라고 속이고 다녀온 것도 열받았는데 전 부인이랑 함께 제주도 여행까지 갔다 왔다니 너무 기가 찰 노릇이었죠. 옆에 있던 세은이는 한술 더 뜨며 아줌마, 우리 아빠랑 엄마랑 자주 연락하고 가끔씩 외식도 하고 그래요. 아빠랑 엄마 지난번에도 놀러 갔다 왔는데
정말 모르셨어요? 아줌마랑 유찬이 없으면 우리 셋이서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는데 아줌마가 이 집에서 나가주시면 안 돼요? 라고 뻔뻔스럽게 제게 묻더군요. 전 너무 당황스러워서 할 말을 잃었고 유찬이는 그제서야 야, 이제 와서 그게 무슨 말이야? 다시 합치다니. 그리고 아저씨, 저희 엄마랑 헤어지실 거예요? 라고 남편에게 아들놈이 묻더라고요. 남편은 유찬아, 아니야. 오해하지 마. 아저씨는 이렇게 우리 네 식구 함께 잘 살고 싶어. 라고 유찬이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눈치였습니다. 대충 외식을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와서 남편이 샤워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남편 핸드폰에서 계속 문자가 연속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신경이 쓰이던 저는 남편 핸드폰을 열어봤고 문자 수신함엔 전 부인이 보낸 사진들이 와 있었습니다. 제주도 여행에서 세 식구가 함께 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심지어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들까지 누가 봐도 단란한 가족 사진이었던 거였죠. 그리고 문자를 읽어보니 여보, 내가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 나 이제 정신 차리고 남자 다 정리했어. 앞으로 세은이랑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이번 한 번만 내 소원 들어주면 안 돼? 우리 다시 합치자. 응? 이라고 보냈더군요. 전 화가 치밀어 올랐고 저 몰래 이렇게들 가까이서 지냈었구나 생각하니 너무도 큰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일단 남편이 나오기 전에 사진들은 제 폰으로 전달하기를 눌러 옮긴 다음 그 사진들을 모두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문자 회신을 보냈죠. 다신 연락하지 마. 이것도 마지막이야. 우리 이미 이혼하고 다 정리된 사이인 거 몰라? 난 새 가정을 꾸렸으니 너도 앞으로 잘 살아. 세은이 걱정하지 말고 라고 보내버렸어요. 잠시 뒤 남편이 씻고 나왔고 전 아무렇지 않은 듯 화장을 지우고 있었죠. 그러자 남편의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더군요. 남편은 핸드폰을 보자마자 거실로 나갔고 전 방문을 열고 몰래 엿들었어요. 당연히 그 늦은 시간에 전화할 사람은 전 부인 말고는 없을 테니까요. 남편은 10분 정도 통화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제게 다짜고짜 당신이 전처한테 문자를 보냈어? 라며 화를 내더라고요. 저 역시도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라 네, 제가 보냈어요. 당신이 씻고 있는 사이 그 여자가 온갖 사진들을 보내고 당신에게 다시 합치자고 문자를 보냈던데 그걸 보고도 화가 안 나겠어요? 라고 저도 따졌죠. 그러자 남편은 남의 문자까지 몰래 본 거야? 당신 스토커야? 당신 미쳤어? 라며 저를 밀치더군요. 전 손이 바르르 떨기 시작했고 너 지금 나한테 폭력 쓴 거니? 어디서 뻔뻔스럽게 전 부인을 몰래 만나고 다니면서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뭐? 스토커? 당신은 언제부터 그 여자랑 다시 만난 거야? 와이프 속이고 그렇게 만나니까 좋디? 라고 따졌죠. 그러자 유찬이와 세은이도 놀랐는지 저희 방으로 들어왔고 세은이는 제게 아줌마!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세요! 난 아줌마가 싫다고요! 아줌마 때문에 우리 엄마 나 보고 싶어도 이 집에 못 오는 거 아세요? 왜 우리 엄마가 아줌마 눈치 보면서 밖에서 아빠랑 몰래 만나야 되는데요? 네? 라고 제게 퍼붓더군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다리가 휘청했습니다. 저를 속이고 여태껏 그 두 사람은 자식을 핑계로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왔었던 겁니다. 최근 들어 잦은 출장을 갔던 것도 전처를 만나기 위해 제게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던 것도 다 알게 되었고요. 이 쓰레기 같은 남편 놈이 저를 두고 전처와 계속 바람을 피웠던 거였습니다. 결국 둘은 이혼을 했다지만 완전히 정리된 사이가 아니었던 거였죠.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유찬이는 제게 엄마, 여기서 더 듣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아저씨도 그 여자랑 다시 합칠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엄마, 우리 이제 이 집에서 나가요. 네? 라고 제 손을 꽉 잡아챘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전 말없이 눈물을 뚝뚝 흘렸고 지금의 남편과 재혼을 하기 위해 유찬이가 잘 다니던 학교까지 억지로 전학시키고 제 직장도 옮기면서까지 큰 결정을 내린 거였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다니요. 모든 게 너무도 허망하게 끝나버리는 것 같은 배신감에 전 화를 도저히 참지 못했습니다.
결국 전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에게 따귀를 세게 갈겼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죠. 당신과 살면서 난 그 누구도 생각 안 하고 오로지 당신만 생각하며 지냈는데 당신은 뭐야? 전처랑 나랑 저울질해 가면서 바람 피우니까 재밌냐? 전처 만나니까 다시 옛 추억이 떠올랐어? 라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그 쓰레기 남편은 미안하단 말조차 입도 뻥끗하지 않고 그냥 서 있기만 하더군요. 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 사랑하지 않았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유찬이와 저는 대충 짐을 싸서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저보다도 상처받았을 유찬이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미어져 옵니다. 아들에게 못 볼 꼴을 보인 것 같은 제 마음이 내내 무거웠고 좋은 아빠를 만나게 해준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해 유찬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유찬이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엄마, 난 괜찮아. 지금까지도 아빠 없이 잘 지내왔는데? 난 엄마가 상처받고 우는 게 더 싫어. 그러니까 엄마, 이젠 울지 마요. 내가 엄마 곁에 있잖아. 우리 아빠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나 앞으로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든든하게 엄마 옆에서 지킬게. 응? 하며 절 위로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여태껏 버틸 수 있었던 건 우리 아들 유찬이 덕분이란 걸 잠시 잊고 있었네요. 마냥 애인 줄로만 알았는데 어느새 커서 어른스럽게 저를 위로하는 아들을 보니 대견하기도 하고 어쩐지 속상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프라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